유튜브 다등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교보문고 북모닝 99,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 솔라씨를 다루기보다는 솔라씨가 올해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마무에서 솔라씨를 제일 좋아하는데 솔라씨 건물을 다루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는 영광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솔라씨가 매입한 건물이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는데 신촌역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 전에 신촌 상권에 대해서 원래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촌역이 보이시죠? 신촌역은 일단 연세대를 끼고 있어요. 연세대까지 가는 길에 신촌역이 위치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촌역의 메인은 현재 이 거리죠. 네. 현재 이 메인 도로에는 주로 리테일샵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이쪽은 술집이 많이 있다. 맛집과 술집, 그리고 여기에서 신촌역에서 모여서 어디선가 먹자, 어디선가 마시자 하면 주로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그렇게 되고 옆으로 좀 옮겨가시면은 명물거리라고 있죠. 색칠해 드릴게요. 명물거리라고 있는데 명물거리는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리를 명물거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주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버스킹하고 가면은 좀 시끄럽다 하면은 여기서 주로 많이 젊은 분들이 노래 실력과 가창 실력을 멋지게 뽐내고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로망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은 이 대로변이 있는데 여기는 굳이 표현하자면 야놀자 거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텔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권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백화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 길로 있는데 솔라씨의 건물 같은 경우엔 이쪽이 있죠.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이게 좋게 산 건가 아니면 안 좋은 건가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솔라씨가 얼마에 매입을 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솔라씨가 올해 여름에 45억을 주고서 매입을 했습니다. 해당 건물을. 그리고 평당 6,7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저렴한 가격인가 아닌가 제가 몇 가지 인근 거리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술집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매입가가 주로 올해만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5천대 중반에서 7천, 8천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6, 7천대에 진행이 됐는데 이 안쪽이 6, 7천대라면 바깥쪽에 있는 솔라씨 건물 같은 경우에도 6,700이니까 바로 이면에 있으니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한데 대출을 좀 받으셨어요. 대략 건물 매매가의 85%, 38억 5천 정도를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본인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건물 매입하는데 6.5억이 들어갔습니다. 45억 빼기 3.8, 38.5니까 6.5, 네, 6.5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가 매입을 할 때 중개 수수료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을 포함했을 때 5% 정도를 더 가산하거든요. 45억에서 5% 정도 더 가산하면 2억 좀 넘게 나오고요. 둘이 합치면 9억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본인이 현금으로 매입을 한 게 45억 건물을 현금 10억을 주고 한 거죠. 웬만한 강남 아파트 시세만 주고 건물을 하나를 매입을 하신 겁니다. 솔라씨의 경우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다. 그리고 현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대출이 많이 나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어떤 건물일까? 일단 외관부터 보실까요? 현재 이 건물인데 지금 보시면은 사거리 코너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기도 하고 두 번째 건물이어서 입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큰 상권 흐름을 봤을 때 이 안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에서 또 대로변으로 나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1, 2층에 영업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외관을 보아했을 때는 용도를 임대 수익형이라기보다는 재건축용으로 신축용으로 많이 샀다고들 하시는데 확실히 신축용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죠. 리모델링을 하거나 근데 리모델링을 해도 해당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에요. 용적률 400%까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지으면 훨씬 높게 지을 수 있어서 매입 후 몇 년 뒤에
신축으로 하거나 가게들을 다 명도한 다음에 이 상태로 매도를 해도 나쁘지 않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튕김에 말씀을 드리면 임차업종에는 어디가 들어오는 게 나을까? 저희가 MD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MD 구성이라고 하는데 신촌 상권은 1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소비를 하는 곳이고 먹고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1층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요. 2층부터는 그래도 좀 저렴해지는 편인데 사무실은 많이 없는 곳이죠.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만약에 신축으로 진행했을 시에는 용적률 400%까지 올린다면 주차장을 뽑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하 면적을 많이 파야 될 텐데 제가 나중에 BCA 건물도 한번 달아보겠지만 BCA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넓었거든요. 그래서 지하까지 좀 넓게 파서 주차장을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해당 필지가 좀 작아서 건물에 주차장을 넣으려면 좀 많이 파거나 아니면 구도를 뽑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가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4m 도로보단 넓다, 6m 도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업종을 보실 때 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유상권이거든요. 맥주, 치킨, 떡볶이, 맥주, 치킨, 순두부, 맥주, 식당, 치킨, 술, 치킨, 닭발, 돈가스, 돈가, 포차, 조개, 족발, 포차, 고기, 포차죠 거의. 고기, 치킨, 일식, 아무튼 보시다시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업종들이 쭉 내려오니까 그렇다면은 해당하는 지역도 주로 먹자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업종은 1, 2층 같은 경우에는 쉬운데 이제 400%로 지었을 때 3층 이상부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마도 소매보다는 필라테스라든가 진짜 사람들이 금방 소비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솔라시 건물의 3, 4층이 원래는 주택이었어요. 여기를 근린생활 시설로 바꾼 다음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한데 솔라시 건물이라는 네임밸류와 입지상 대로에서 이면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신축을 진행을 한다면 솔직히 MD 구성을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판단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도 의견이 생각보다 분분하더라고요. 왜냐? 신촌 상권이 많이 죽고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이 많이 생겼거든요. 서대문구에, 그리고 특히 이 메인 도로에 공실이 많이 생겼어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이쪽에서도 공실도 좀 생기고 이쪽에서도 뭐 공실 아닌 공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은 신촌 상권과 이어지는 이대 쪽에서도 상권이 많이 망가지긴 했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옆에 홍대 상권으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상권 자체가.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 다뤄드렸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어지나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연세대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서 그런 거지 연세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상권은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흐름상 약간 저평가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됐건 코로나가 끝나건 학교는 다시 오픈을 할 거고, 학교가 다시 오픈을 해서 학생들이 다시 많이 유입이 된다면 이 상권은 그래도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평가된 지금 이 시점에 안쪽보다 저렴한 매매가로 해서 저렴하게 잘 매입을 하셨다. 여기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천대 중반에서 7천, 8천까지 가는 지역이고요. 옆으로 좀만 옮겨오면은, 그 외제 상권을 옮겨오면은 이쪽부터는 거의 5천대예요. 여기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5천대인 거는 이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5천대, 6천대인데 솔라시 건물이 6,700에 매입을 하신 거니까 저는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라시의 건물은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1, 2층 정도를 명도하고 신축 부지로 매각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신축을 직접 하신 다음에 임차 업종을 다 맞추고 솔라시의 네임밸류 좀 입히긴 해야 되겠죠. 수익률을 맞춘다거나 MD 구성만 잘 구성하셔서 매각을 하신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억도 안 되는 자산으로 매입을 하셨다는 점 높이 살만하죠. 이렇게 솔라시의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국 좋은 판단이었다. 저렴하게 잘 사셨다. 또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셨다.
향후 몇 년 갖고 계시다가 어떤 방향으로든 매각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